내일로 예정된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경기도 양주 광사동에서 의문의 땅굴이 발견돼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땅굴이 북한의 남침용 땅굴인지 자연 땅굴인지 땅굴의 의혹과 실체를 땅굴 전문가 김진철 목사, 한성주 전 군수사령관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전격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충격적인 땅굴을 공개합니다. 최근 경기도 양주 광사동에서 남침 땅굴로 보이는 지점을 저희들이 찾았는데요. 무려 이 땅굴을 발견하는 데는 7개월간의 추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사자가 김진철 목사인데요. 오늘 이 땅굴을 언제 어떻게 발견하게 된 건지 저희들이 시사탱크를 통해서 최초로 지금 공개합니다. 방송사상.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채널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 목사님. 맨 처음에 언제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지금 경기도 양주 강사동 이 지역은 2013년 12월 달에 네. 지역 주민들의 제보였습니다. 예. 그 제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또 동일한 제보가 있는지 없는지 탐문을 네. 해서 실제로 그 현장에 네. 저희들이 이제 그 땅굴이 있느냐 없느냐 예. 공간을 이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우리 낭굴사에 사는 것은 주민 제보를 받고 이 다오징 탐사를 하고 네. 다오징 탐사에서 공간 반응이 나오면 네. 이제 두 번째는 그 3인치 75mm 시추 작업을 네. 이제 지하 한 30m까지 작업을 해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면 네. 국방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50mm T4 작업을 네. 30m까지 해서 예.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낭굴사가 사용하는 수중 도공기를 네. 거기에 넣습니다. 아하. 넣어서 이제 거기서 작업 소리나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소리를 녹취를 해야 돼요. 예. 그 녹취를 하게 되면 이게 땅굴이 징후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일반 국민들에게 우리가 좀 과학적인 방법, 네. 그러니까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픽이라고 네. 이거는 뭐 비용이 한 1,000여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네. 그 고비용을 들어서 네. 우리가 지상에서 전파를 쏘가지고 예. 우리가 그 또 물리 탐사를 하고 네. 거기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그 독일의 ESP5000이라는 네. 지하 25m 전후의 그 공간을 네. 찾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의 제보와 이게 땅굴이라고 정은하는까지 네. 단계가 최소한 5단계에서 네. 또 많으면 7단계를 거쳐서 네. 땅굴 작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도 양주 강사동은 네. 우리 낭굴사에서 7단계를 거쳐서 네.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고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 4월 달부터 물리 탐사를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 5월 2일 날 예. 북한의 우리가 30m 전후에서 네. 평안남도 사투리 예. 여자의 목소리를 예. 생생하게 제가 직접 들으셨죠? 제가 듣고 직접 녹음을 하셨죠? 녹음을 했죠. 오늘 여기서 공개를 하실 거죠? 당연히 공개해야죠. 전부 그 땅굴에서 찍은 사진 전부 다 가지고 나오셨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5단계에 걸쳐서 최초로 땅굴 확인 작업을 해 들어갔었던 그러나 저희들이 단정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하진 않지만은 만에 하나의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종 우리 국방부가 이걸 확인을 해주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까지는 이 마을 주민과 땅굴 탐사 전문가들이 이것을 찾아서 의병처럼 사실 발굴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국방부와 우리 정부의 최종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이것을 의혹의 대상으로 이 땅굴을 간주하고 대신 정부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판단 나름대로 분석하시면서 접근에 들어가 보시죠. 그럼 땅굴 확인 현장 작업 동영상을 방송사상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사탱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오후 이 땅굴에 들어갔다 오셨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저 땅굴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지상에서 그 밑바닥이 22m입니다. 그리고 네. 저 층은 마사암층이라 예. 예, 그래서
그 마사암이 물을 안 먹으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밑바닥은 22m고 예. 22m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북한의 출구용 땅굴로 의심되는 땅굴을 예. 우리가 지금 최초로 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자, 저기가 경기도 양주 광사동인데, 자, 네네. 지상에서 지하로 22m까지 내려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22m까지 내려가서 22m에서 옆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22m에서 북쪽으로 약 45도 방향하고 네. 그런데 이제 22m에서 밑에 8m 전후 그러니까 지표상에서 30m 전후에 네. 봉경도가 있어요. 봉땅굴이. 예. 그 봉땅굴을 우리가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창근 단장, 김진철 목사, 네. 이성식 본부장이 2개월 동안 작업을 하다가 예. 이런 돌에 의해서 자, 잠깐만요. 이해 주십시오. 이게 편석입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 이걸 나오는 보시죠. 곳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편석이에요. 예, 저렇게 땅굴 탐사했었던 저 땅굴 갱도에서 지금 가지고 나온 그렇죠. 돌이라는 거기서 거죠? 인위적으로 붙인 것을 제가 네. 손으로 띄어서 가지고 온 거죠. 네, 자, 여기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 지금 20m 지하 땅굴에서 나온 이 돌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이 땅굴이 자연 땅굴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굴이고 특히 북한에서 팠다고 생각되는 근거가 좀 어디 있는지 저희들이 탐지 작업을 지금 들어갈 텐데요. 이거 보십시오. 이런 걸 보면은 전부 돌이 깎여진 겁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채석기로 절단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땅굴은 자연 땅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한다는 거죠. 확신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건설공사 현장에서 판 것도 아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 땅굴의 소재는 맨 처음에 그 실마리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신고를 해준 거다. 주민들이 그 강력한 폭음 소리를 가장 많이 제보를 해줬습니다. 거기서. 네네. 자, 그러면 이 땅굴이 자연 땅굴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굴이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팠다라고 하는 근거를 네네.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자, 저 굴 현장에 들어가 보면 물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려요. 네. 그리고 북쪽에 땅굴 라운딩이 한 4m 정도 열렸고 네. 남쪽에 한 1m 정도 지금 우리가 네. 작업 중에 있는데 예. 또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가 이게 발파석이에요. 아하. 지역 주민들이 폭음수를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 이 발파석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네. 국가가 인정하는 네. 연구소 그러니까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네.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예. 분석했을 때 하약발과 관계된 발파석이다. 아. 이게 지금 여기 우리가 이 분석 결과를 지금 받았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네. 자, 이 돌을 잠깐만 여기서 네. 봅시다. 이 돌을 거기서 갱도에서 가지고 나온 돌인데 네네. 이게 발파석이다. 네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지금 이 검게 검은색. 네네. 검게 이렇게 타들어가 있는데 네네. 이게요. 네네. 그름으로 이렇게 네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화학 약품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실 발파할 때 생긴 그런 어떤 흔적이라고 예, 연구소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네. 분석의뢰체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하고 한국나노기술원에서 동시에 지금 네, 했습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네네. 그럼 여기는 전부 화학 물질이 지금 여기 망간이 가장 많이 나왔고 네. 망간과 규소가 이게 화학 성분이다 이거죠. 그 하약 성분이다 이거죠. 네. 하약 자. 성분의 그 주 원소가 그게 망간과 규소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네네.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한 가지 이건 자연석이 아니고 자연 땅굴이 아니라고 하는 건 확신이 됐고. 네네. 자, 인공석이고 지금 인공적으로 땅굴을 파는 과정 속에서 지금 화학약품까지 이렇게 지금 네네. 사실 사용을 해서 이런 네네. 돌들이 지금 흔적이 다 나온 것이 이제 네네. 과학적 증거로 밝혀졌는데. 또 한 가지 더요. 자, 잠깐만요. 네네. 그러기 전에. 네. 그러면 이것이 네. 주체가 이 땅굴을 파는 주체가 네네. 어떻게 북한이 하는 소행이다라고 우리가 이 판단을 나름대로 접근을 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자, 이 땅굴이 네. 우리가 그 동두천에서 들어왔어요. 예. 동두천에 들어와서 작년에 2013년 네. 국회 국방위에 네. 육군본부가 예. 우리가 그 경기도 구리 그리고 연천 쪽에 중요한 땅굴을 찾아서 확인하고 있다. 네. 그때 제가 10월 14일인가 여기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굴 라인이 구리 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예. 국방부가 사실상 구리 땅굴 작업을 2개월 채 못하다가 네. 그만두었습니다. 실패를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라인을 쫓아서 그 지역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여기서 우리가 땅굴을 굴착했고 네. 또한 중요한 것은 지금 심도 36m에 물에 차 있는 네. 연천 9mm 땅굴하고 이 네. 노선하고 거의 같은 노선입니다. 네. 예. 그 노선까지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증명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우징과 또 3인치 시추 작업과 또한 전기 비정 물리 탐사와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직적으로 하면 그 땅굴 지도를 충분히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 현재 저 안에 들어가서 저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김진철 목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게 뭡니까? 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땅굴 속에서 지금 저 이렇게 긴 이 새꼬시로 네.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저거는 이제 북쪽 방향이에요. 땅굴 라운딩의 남쪽과 북쪽이 있는데 북쪽 방향에 얘들이 네. 발견이 되면 대매우기를 하죠. 네. 대매우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새꼬기를 갖고 건드려도 흙처럼 파이는 거예요. 아, 그럼 원래 그 지하에 저 흙은 저렇게 안 파이죠. 쉽게 이렇게 파이는 흙이 아니죠. 인조로 뭘 이렇게 자연스럽게 덮어놨기 때문에 지금 한번 파여진 흙을 갖다가 이렇게 메꿔서 덮어놨기 때문에 저렇게 쉽게 이렇게 파여진 것으로 추측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파여지는 거예요. 아, 실제로? 실제로. 네. 네.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인위적으로 대매우기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홈이나 새꼬지를 갖고 하면 저게 파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 지금 20m 내려가서 22m. 22m까지 내려가서 네네. 북쪽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뚫고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뚫린 구멍들을 지금 저렇게 막은 부분입니까? 이제 그 부분이? 대매우기 일명 역대책을 했다는 거죠, 북한이. 아하. 만약 땅굴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뻥 뚫린 땅굴을 두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 그 공간을 대매우기 일명 역대책을 하는데 이 편석이나 저러한 지역의 마삼의 재질을 가지고 공간을 대매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언제쯤 왜 어떤 식으로 저걸 대매였다고 추정을 하십니까? 왜냐면 이제 우리 민간 탐사자가 땅굴 이제 라운딩을 찾아서 위에서 공격해서 내려오니까 네. 그 공간을 놔두면 눈에 확 띄기 때문에 네. 그 공간을 이제 은폐하기 위해서 예. 역대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간을 대매우기를 하는 거죠. 자, 한성수 장군님. 저 지금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김진철 목사님과 함께 네. 저 지역의 다우징 탐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정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6개 가닥이 저 현장을 지납니다. 네. 그리고 남쪽 약 300m에 있는 네. LH공사에서 관리하는 상가 부지로 저것이 들어갑니다. 아하. 그래서 상가 부지에서 또 지질 탐사를 했었습니다. 네. 지질 탐사 자료를 제가 제공을 했는데 그 지질 탐사 자료를 보시면은 그 밑에 거대한 땅굴망이 지나고 있다는 것을 예. 서울대학교 윤종열 박사팀이 네. 답을 내줬습니다. 김진철 예. 목사님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네. 따라서 저것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나는 땅굴망이고 네. 그것이 그 지금 시추하고 있는 그 지점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어디나 다우징을 해보면 예. 연속적인 라인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게 북쪽, 남쪽 예, 쭉 연결되어 있는 쭉 것을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 지금 이렇게 보십니까? 그걸 이제 다우징을 해보면 네. 이쪽에도 6개, 이쪽에도 6개, 이쪽에 6개. 아, 이게 연결되어 있는 6개 망이 지나는데 그중 하나를 22m까지 공략했구나 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 탐사 작업을 하실 때 서울대학교 어떤 분이요? 윤종열 박사팀이 예. 그때가 아마 2월 달인 것 같았죠. 네. 2월 달에 이쪽에서 탐사 작업 하시는 팀 쪽에서 의뢰를 하신 겁니까? 예, 이창근 씨가 같이 우리 일하시는 그분이 네. 이제 의뢰를 해갖고 자,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이제 그러면 윤정군 교수님 팀들이 윤종열. 윤정열 교수님 팀들이 네네. 저 땅굴을 보고 네네. 어떤 판단을 과학적으로 하셨고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을 좀 듣고 싶네요. 예,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픽을 전문적으로 네. 윤정열 박사님들이 해줘요. 예. 저희들이 이제 돈을 주고 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지하 공간에 네. 우리 그 다우징 탐사나 시추 장비에서 나온 지질대하고 예. 동일한 동궁 현상이 그 전기 토모그래피에서 그게 잡혔습니다. 네.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절개 작업을 하고 있고 예. 그 상황에 물론 뭐 오차 범위가 있지만 그 오차 범위는 저희들이 최대한 뭐 5m 정도는 그 오차 범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그 자체도 지금 그대로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네. 그 물리 탐사 결과들 그대로 나와져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윤 교수님 같은 그 팀들도 탐사 팀들도 저것은 지금 북쪽에서 판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의혹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그쪽에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분석을 어떻게 했길래 왜냐하면 이제 저건 그- 북쪽에서 판 땅굴이다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갖고 근데 있는 저 겁니까? 지역이 그 마삼 지역이라 네. 자연 동굴 형태가 일어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자연 동궁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인위적인 동궁이 그 전기 토모그래피에서 이렇게 나타난 그 자체는 네. 이거는 분명히 인공적 손길이 네. 우리가 추정하는 예. 북한의 어떤 땅굴의 소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하 땅굴 안에서 며칠 동안 우리 김 목사님께서 지금 탐사 작업을 하신 겁니까? 제가 이제 저 굴 속에 제가 어제까지 75번을 제가 내려갔습니다. 75번을 내려가서 밤낮으로 내려가서 지금 탐사 작업을 하신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그 뭐 아침에 한 8시 반 이후에서 네. 오후 5시 전후로 네. 저 공간에서 혼자 작업을 하는 거 아니고 3명이 네. 서로 이제 번갈아서 예. 작업을 하는데 가장 많은 작업을 했던 분이 이제 이창근 단장, 네. 그리고 이제 김성식 본부장, 네. 그리고 이제 김진철 목사, 네. 이 3명이 저 작업을 지금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 과정 속에 이 탐사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 동굴 안에서 평안남도 여성의 목소리까지 지금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절개 작업 들어가기 전에. 가기 전에 네, 2014년 네. 5월 2일 오후 4시에 네. 저희들이 녹취를 하고 네. 확신을 갖고 이제 마지막 하는 것이 우리 절개 작업이에요. 네, 그 잠시 후에 저희들이 틀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열심히 파고 있는데요. 네네. 저게 뭡니까? 편석입니까? 네, 편석입니다. 그 대매운 저 돌과 흙은 무엇인가요? 왜 편석을 이용합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빈 공간을 대매기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편석들이 안 들어가면 예. 견고하게 이 굴 자체가 대매치질 않아요. 아,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우리가 이제 세면 작업을 할 때 세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근도 넣고 네. 자갈도 넣는 것처럼 예. 이 편석이 들어가야만이 이 대묘기 자체가 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안 그러면 물이 이렇게 많이 흘러서 젖이고 그러면 무너져 버리거나 무너지죠. 이렇게 네. 뚝이 무너지듯이 네, 그렇습니다. 허물어져 버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움푹 패인다든지 네, 그렇죠. 다든지. 네, 네. 저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느낌이? 저들이 되매우기를 하는 것은 아주 정교합니다. 네. 저것을 하여튼 발각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이 사명을 갖고서 네. 저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 편석이 저기서 떨어져 나오고 그다음에 산화실리콘이나 이 접착제 네. 이런 성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예. 아 이게 인공적으로 했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북한 이 땅굴 발각되면 그 지역 흙이나 돌로 메웁니까? 예, 그러죠. 왜냐하면 그 지역의 재질로 메워야 예. 전문가가 아니면 그 공간을 네. 찾기가 힘들어요. 아하.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전술 전략이고 네. 또한 요것이 이제 그 우리가 산화실리콘, 네. 예, 접착 성분, 요것도 이제 여기서 분석했을 때 이게 공사장에서 돌과 돌 사이에 접착 성분으로 쓰여진다고 이게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그 들어간 것이 규산소다. 요겁니다. 이게 자, 잠깐만요. 네. 저기에 지금 그 김 목사님이 들고 네, 있는 네, 저 부분이 저 성분입니다. 저게 지금 이 성분입니다. 이 성분입니까? 네네네. 네네. 저 산화실리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기서 네, 네, 이거 네, 저겁니다. 그럼 네. 이것은 저기서 지금 떠가지고 온 겁니까? 오늘 제가 작업장 가서 떠가지고 온 거예요. 방송을 일부러 위해서. 시사 탱크를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네. 자유 지키기 위해서 뜨거워 온 거예요. 뭐 특별한 냄새가 나는 건 아니네요. 손으로 한번 만져보면 네. 미끌미끌할 것이고, 예. 잠깐만요. 네, 손으로 한번 만지면 이 모래석하고 이렇게 예, 예, 미끌미끌하고요. 또 이 점질이 강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요? 네네. 네. 그런데 이거 마치 무슨 풀로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접착체처럼 네네. 세멘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네네. 이 손가락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접착이 되는데요. 네네. 이게 붙는데요. 네네. 달라붙는데요. 네네. 그러면은 이걸 마치 그 건물 이렇게 지을 때 시멘트처럼 네네. 건물 틈 사이를 메꾸고 또 위아래를 이렇게 덮고 메꾸는 데 있어서 네네. 이 접착제 역할로 이걸 외장 접착제 역할로 이걸 쓴 건가요? 네, 그렇죠. 여기 이제 그 결과에 보면은 시멘트 급결제나 접착제로 쓰이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성분 규산소다란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 규산소다란. 이건 정말 검사 결과예요, 이게. 이건 정말 이 시청자 여러분, 이 흙은요. 이 마치 우리가 진흙도 많이 만져보고 그랬는데요. 마치 강한 풀이 이렇게 안에 섞여가지고 흙이 사람 이 엄지와 검지도 이렇게 쉽게 띄지 못하도록 이렇게 달라붙게 이렇게 만드는 접착성이 아주 강합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 땅굴에서 자기네들이 팠던 그 땅굴을 메우기 위해서 다시 대메우면서 그 메우던 그 집안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돌 같은 걸 그러죠. 이렇게 밑에 쌓으면서 네네, 그걸 전부 이렇게 접착제로 시멘트 이렇게 집어넣듯이 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바르는 그 성분으로 이걸 사용했다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한 증거가 거기서 네. 이제 이 땅굴은 지하수와의 전쟁인데요. 네. 거기서 흘러오는 물이
저기 이제 녹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요것도 이번에 이제 검사 결과에 예. 동일한 성분으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 산화실리콘에서 흘러나온 물이다. 네, 이게. 물이죠. 네. 네. 그 이제 지하수가 흘러오니까 여기다 이게 녹아서 물이 용해가 되잖아요. 예, 그렇죠. 용해된 물입니다, 이게. 아, 그래서 이 물도 밑에 지금 한번 보세요, 밑에. 일부러 거기서 예, 떠가지고 온 거죠. 겁니까? 예, 그 밑에가 바로 그 성분이에요. 그 밑에 네. 새까만 거. 지하수는 아주 맑은 물이어야 네. 되는데 네. 이런 혼탁한 물은 저것들이 용해가 되니까 네. 네. 거기에서는 이 물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물의 성분과 지금 여기 산화실리콘 성분이 동일한 똑같은 성분이라고 하는 것을 네, 또 네. 과학자들이 이걸 증명을 한 겁니까? 네, 이번에 연구소에서 분석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진흥원 한국나노기술 연구에서. 그러면 이게 소위 지금 이 규소소다라는 네,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성분이 가장 많답니다. 이게 금속용어 아니겠어요? 예, 이제 그게 가장 많은데 이것이 이제 화학 성분에 의해서 네. 접착 성분을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아, 네, 이게. 네. 네. 자, 금속용어 규소소다. 네. 이 가스형법에 의해서 있어서 주물사 점결체로 쓰이는 재료로서 Na2SiO2 뭐 화학물질이네요. 네, 화학물질이죠. 아무튼요. 예, 그렇죠. 봐가지고 예, 흑을 여기 이제 분석 흑과 결과. 돌을 이렇게 네, 네. 접착시키는 외장 접착제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네,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네, 네. 이건 뭡니까? 아, 그 이제 수질 검사 결과죠. 앞에 보십시오. 앞에. 네. 네, 네, 네. 이번에 거기서 나온 이제 검사 결과죠. 수질 분석 결과가 예. 지금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의뢰해서 네,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나온 네, 그러죠. 데이터군요. 네. 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은 네, 네. 이것을 왜 북한이 했다? 네, 북한이 판 것이다. 네, 네. 이런 어떤 그 의혹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이제 조금 후에 이제 공개될 그 저희들이 2014년 5월 2일 날 네. 그 땅굴 징후 작업에 우리가 마지막 들어갈 때 절개 작업하기 전에 네. 반드시 녹취가 돼야 돼요. 네. 그 녹취에 보면 그 북한 여자 목소리가 나오는데 제가 네. 탈북자 단체에 의뢰해보니까 평안남도의 사투리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땅굴이 발견이 되면 대멸기를 할 때에 네. 이제 그 북한의 이거 영상을 보면 작업 현장에 노래도 불러주고 또 사내 방송도 하는데 네. 이거는 전형적인 사내 방송의 톤의 목소리로 여자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얘들이 땅굴 현장에 땅굴이 발견이 됐을 때 이 역대적 대멸기 하기 위해서 많은 인부들이 동원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그 목소리를 우리가 위해서 네. 녹취를 하고 확신을 갖고 5월 19일부터 우리가 절개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장군님. 지금 저쪽에서 그러면은 저걸 메워놓고 저쪽으로 파들어가면은 또 북쪽으로 들어가는 땅굴이 있다는 겁니까? 뻗쳐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저기까지 지하 20m까지 파고 6갈래로 이렇게 이 가닥이 그 땅굴이 뻗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북쪽에서 남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예. 그러면 저렇게 메꿔놓고 그냥 다시 그 땅굴로 북쪽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본 갱도가 밑으로 지나는데 네. 이 위에 구조를 2중, 3중으로 갔습니다. 네. 그럼 그 바로 위에서 요걸 판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아까 김진철 목사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땅굴에서 발견된 이 편석이 다른 그 여러 땅굴 의심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예, 요게 네. 그 이 편석이. 화약 흔히 있는 요것을 네. 제가 3월 달에 김진철 목사님하고 네. 가산 디지털 단지에 23층 빌딩이 있습니다. 네. 지상 20층, 지하 3층. 그 CNN 예, 방송에 바로 직접 그겁니다. 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 현장 가셨었던 예, 그 부분이요. 거기에서도 끄집어 올리니까 네. 저런 화약 흔히 있는 폭파석이 나온 겁니다. 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가 국방부에다가 증거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가산동에서 이 탐사를 했을 때 발견했었던 이 편석과 예. 지금 이 경기도 양주에서 양주에서 지금 가지고 온 이 편석과 동일한 그 화학 물질이 네네. 돌에 묻어 있었다. 네네. 그래서 동일한 화학 물질임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신 겁니까? 예. 그쪽의 것은 과학적으로 의뢰를 안 했었고. 네. 그런데 이제 그 모양, 예. 까맣게 탄 흔적은 동일했다는 거죠. 아, 그 가산동 디지털 단지에서도 이렇게 나왔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네. 의뢰를 해갖고 네. 답을 얻었고. 자,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요. 네네. 그 강원도 철원에서 우리가 1, 2호 땅굴들 강원도 철원에서 발견된 땅굴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이 땅굴이죠. 네네. 이 땅굴. 네네. 그다음에 그 관광객들도 왔다 갔다 하는 네, 그죠. 땅굴. 네네. 거기서 발견된 땅굴에서 발견된 돌은 이렇게 산화 물질이 이렇게 돌에 묻어 있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아, 그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예. 지역 주민들이 폭음 소리와 네. 우리가 이제 본경도로 그러니까 공격을 들어가면 네. 얘들이
이 봉경들을 그 대매우기, 예. 역대책을 하기 위해서 폭발을 시켜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얘들이 예.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땅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작업에 동참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밑에서 폭음 소리에 의해서 돌이 하얗 발이 받았다는 거죠. 네, 말씀하시죠. 저기 이제 동굴이 보이는데 그렇죠. 뒤편에 예. 저것도 결국은 화약을 넣고 폭발을 시켜서 전진을 하니까 그렇죠. 이게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아, 제가 안 네. 가봐서 네. 모르겠는데 예. 근데 저 모양을 보시면은 예. 저쪽에 이제 나가면서 아주 강한 안반이 나오면은 구멍을 뚫고 화약을 넣고 폭발을 시킵니다. 예. 그게 이제 밑에 산재에 있죠. 네. 그거는 뭐 안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저 땅굴에서 그 폭파시키고 그런 과정 속에서 폭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파편들이 이제 나오는데. 예. 그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치우나요? 그걸 이제 버럭이라고 해갖고 네. 버럭이 작년 10월 달에 이 자리에서 방영된 걸 보면은 네. 북한군에게 이 정신 교육을 하는 용으로 예. 쓰는 건데 계행차가 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뭐라고 하죠? 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가 있어갖고 예. 버럭을 거기다가 올리면 올리면은 뒤로 그냥 가서 싹 계행차에다 실어갖고 뒤로 보내는 거죠. 마치 광산에서 우리가 그 석탄, 무연탄 이렇게 실어 그렇습니다. 나르듯이 예. 그런 컨베이어 벨트로 이렇게 운반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북한 그 탈북자들은 자기들이 머리에 이고 또 갖다 버렸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다방면으로 치우는 거죠. 네. 그 이 땅굴 의심 장소로 우리 군도 알고 있습니까? 뭐 공식적으로는 온 것은 없지만 네. 비공식적으로는 뭐 여러 차례 저희 작업하는 것을 보고 간 걸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견된 걸 알고 있습니까? 신고했습니까? 뭐 일단 우리가 관계 기관에 그 관련 부대 쪽에는 일단은 공식적으로 신고를 했지만 네. 그분들이 뭐 공식적인 그 어떤 인원을 끌고 네. 저희들에게 찾아온 것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왔다는 사실 기억하고요. 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네. 그 국방부의 땅굴 탐사는 네. 1990년 3월 3일 그 강원도 제4땅굴 양구 땅굴이 발견된 이후부터는 네. 절개 작업이 없어요. 아, 절개 작업을 왜 안 합니까? 왜냐하면 땅굴은 땅 밑에 있기 때문에 땅을 파야만이 땅굴이 나오는데 예. 지금 국방부는 그 땅굴 시스템이 그 위에서 그 시추 작업만 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사로만 분석을 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러한 땅굴이 지금 수도권 쪽에 들어와서 많은 주민들의 재부가 폭발하느냐. 예. 25년 동안 사실상 국방부가 땅굴을 절개하는 작업이 거의 제로 상태에서 안 했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지금 갑자기 지금 수도권을 그 이상으로 지금 땅굴의 지금 정우가 지금 막 곳곳에서 지금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방부가 작년에 이 구리 지역에서 장비를 투입해가지고요. 그 땅굴 지붕 포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예.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20m, 22m까지 지금 내려가서 예. 이런 상황까지 지금 뭐 거의 뭐 우리가 보기에는 땅굴을 인위적으로 파서 지금 작업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확신해 보이는데 이런 상황 하에서도 국방부에 의뢰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의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가산 디지털 단지의 것은 제가 정리해서 4월 29일 날 네. 국방장관께도 그다음에 대통령께도 네. 다 보냈습니다. 제 책 뒤에 부록으로 그걸 했는데 예. 저러한 것들을 증거로 인정을 안 해주는 정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것이 나와도 땅굴이다라고 아직까지는 인정을 안 한다는 국방부에서 거죠? 인정을 안 하니까 지금은 땅굴이 없는 상태로 네. 양주에서도 이게 벌어져도 그거는 민간인들이 지들이 미쳐서 하는 짓이지 예. 땅굴은 없다. 이게 지금 국방부의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이 구리 지역은 55km 떨어진 곳이라서 이 그동안 남한 내에 4km 밖에는 땅굴이 없다는 국방부 입장을 상당히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장소가 아닌가요? 중요한 장소였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왜 실패했느냐? 네.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국방부 안에 땅굴과 관련된 기술자라는 인적 자원이 없어요. 현재 예. 전문 탐사팀들이 없다 이런 전문 말씀이시죠? 탐사팀이 있다 할지라도 네. 25년 동안 그 기술 개발이나 인적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 인적 자원이 우리 낭굴사 수준보다도 못한데 네. 어떻게 땅굴 찾을 수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 5살짜리에게 너 밥 해오라. 예. 그 5살짜리가 밥을 할 줄 압니까? 네. 지금 국방부의 사실상 그 땅굴 기술과 장비 자체는 네. 사실상 뭐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반까지 머물러 있는 수준. 네. 이게 작년에 그 국정감사에 그래서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자, 한 장군님. 지금 이 양주 땅굴 말고도
이 수도권 주요 전략 거점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땅굴의 의심 지역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요. 예. 그중에서도 특히 청와대로 향하는 최소 뭐 84개의 땅굴망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해오셨는데 예. 근거는 어떤 겁니까? 근거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다우징입니다. 예. 다우징을 하면은 땅굴 반응이 나타나는데 네. 제가 도보로 하루 종일 그 뒤에 북악산 일대를 다 뒤졌습니다. 네. 그리고 도로에 그 지나는 방향으로 균열이 나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또 올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다우징 탐사를 해본 사람들만이 알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이야 한두 개가 들어갔다면 몰라도 84개는 믿기지 않는다 이러는데 그렇죠. 그 양반들은 다우징 탐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양반들입니다. 네. 근데 저는 해봤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우징 탐사가 반응이 있는 곳에서 도로가 일정 방향으로 균열이 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경호실장이나 경호실 요원들이 예. 제가 얘기한 그곳에 가서 도로 균열을 한번 보시고 네. 그다음에 다우저를 불러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그러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기 비저항 검사 네. 이거 뭐 500만 원, 1000만 원 주면 합니다. 예. 그거 하면은 밑에 동공이 있다는 것이 답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자.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뭐 심각한데 월남전 당시에도 땅굴망이 대통령 군까지 들어와 있었다는 이야기는 네. 저희들이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 다우징을 통해서 지금 땅굴을 탐사한다라고 하는 거. 다우징 저도 이제 아는데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기억자로 L자, 예. L자 아니겠습니까? 예. L자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움직이더군요. 예. 움직이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예. 이게 아닌 곳에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또 수맥이 있거나 수맥 탐사를 하실 때 뭐 묘자를 쓰시는 분들이 묘자를 쓰기 전에 이 수맥이 있나 없나 이걸 알아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전문 그 뭐 조림학자들 같은 경우는 잔디풀이 이렇게 잘 자라지 않는 흙을 보고서 아 여기는 밑바닥이 땅이 수맥이다. 그래서 묘자리를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하던데 예. 그런 현장이라 하더라도 다우징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봤을 때 그 수맥이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하게 탐사를 못한 경우도 저희들이 봤었어요. 자, 이건 제가 이제 뭐 반론을 전개한다는 측면에서 예. 그 꼭 다우징을 100% 이게 100% 과학적인 어떤 입증된 그 기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원시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측면을 제가 몇 차례 그 묘자리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100% 신뢰할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수맥파도 큰 수맥파가 있고 네. 작은 수맥파가 있을 것입니다. 네. 동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큰 동공은 크게 반응하고 네. 작은 동공은 작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예. 저는 다우징 기술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네. 따라서 이 다우징은 그래도 신뢰할 수 있고 예. 돈을 안 들이고 이 밑을 볼 수 있는 네. 지하를 볼 수 있는 레이더가 바로 이 다우징입니다. 자, 여기 한번 비춰보실까요? 이게 지금 다우징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우징인데 이게 만일 이 밑에 여기에 땅굴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안 벌어지는 거 보니까 여기 뭐 조선일보, TV조선 시사탱크 지하에는 땅굴이 없는 것 같네요. 그거는 이제 우리 앵커님이 네. 다우징을 배워서 이게 뇌파가 네. 여기 엘로드에 연결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때는 그 말씀이 맞는데 네. 지금은 이걸 해보신 적이 없으니 네. 요 엘라드가 소위 말해서 천응력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뇌파를 따라가지 않으니 네. 있어도 감지를 못하겠죠.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직 이걸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 우리는 갖춰지지 않는 사람이라서 이걸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잠깐만요. 네네. 여기서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탐사 작업을 했는데 거기서 북한의 말씨가 지금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북한 말씨 오디오 직접 한번 녹취한 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제일 성의 문제가 시기구 문제입니다. 식량 공급 또한
자, 그 맨 처음에 목소리 나오네요. 국민이 생각하는 진정한 국회란 외국제 퇴직, 오늘 2014년 10월 23일 4시 58분을 가리키는 자, 이 시간에 그 목소리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 저 네네. 여성 그 목소리가 네네. 저게 평안도 사투리입니까? 그 탈북자한테 어렸을 때 평안남도 사투리라고 합니다. 아, 근데 그것을 땅굴 안에서 지금 듣게 된 겁니까? 네, 절개 작업을 하기 전에 네. 저희들이 지하 30m 전후에서 우리 낭굴사에서 사용하는 녹음기에 의해서 네. 녹취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예. 5월 19일부터 절개 작업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 저 목소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땅굴이 있구나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 실마리 근거를 제공해 준 단서가 됐군요. 그러면 거의 뭐 한 99%의 확정이죠. 자, 저 목소리를 이렇게 들었을 때 네네. 완전 평안도 사투리입니까? 저희들은 뭐 북한에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그 소리를 예. 탈북자한테 들으되니까 네. 평안남도 쪽에서 쓰는 사투리라고 근데 얘기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내용을 들어보면 북한의 어떤 그 사내 방송 쪽이고요. 네. 북한의 어떤 이념적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자가 뭐 선동보다는 뭐 그냥 설명하는 그러한 흐름에 가까웠고 식량이 좀 부족하고 네. 계급 사회가 폐지돼야 되고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거의 뭐 100%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군님, 저게 그럼 북한하고 연결이 지금 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 이 방송하는 것이 저 땅굴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들려올 정도면은 저기서 이미 북쪽과 땅굴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추측을 하고 계시는 예, 겁니까? 그것도 가능하고요. 네. 또 저기에 선전선동부에서 내려와서 네.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작업하려고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네. 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예. 예. 아, 그런데 이제 막아놨지만 다른 쪽 땅굴에서 지금 자신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예. 지금 여기에 우리 목사님이나 탐지자들이 네. 없는 것처럼 네네. 있는 것을 모르고 네네.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저렇게 녹음이 되고 새어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게 근데 맞습니다. 확실히 저기 보면은 많이 울리네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땅굴 안에서 지금 뭔가 목소리를 내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청와대뿐만 아니라 전시작전 지휘소, 국방부, 합참, 한미연합사 등 우리 군의 핵심 작전 지역마다 땅굴망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서해에 땅굴 수십 개가 지금 뚫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게 땅굴이다, 북한이 100% 한 거다라고 확증과 단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의심을 갖고 이것을 안보상에 조금이라도 제방이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의심을 갖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이 방송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북한의 땅굴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확증 작업을 해 들어가겠습니다. 해 들어가고 그리고 오늘 국방부에서도 이 자료를 보시고 이 사실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은 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밀 탐사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십니다.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계속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작은 바늘만한 뚝이라도 무너뜨릴 만한 구멍이 나오면은 저희들은 의심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킨다라고 하는 안보 의식 갖고 계속 탐사 작업에 매진하겠습니다. 오늘 시사탱크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인 의혹이 밝혀지면은 또 한번 여러분께 방송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장성민의 시사탱크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지금 20m 지하 땅굴에서 나온 이 돌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이 땅굴이 자연 땅굴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굴이고 특히 북한에서 팠다고 생각되는 근거가 좀 어디 있는지 저희들이 탐지 작업을 지금 들어갈 텐데요. 이거 보십시오. 이런 걸 보면은 전부 돌이 깎여진 겁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채석기로 절단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땅굴은
자연 땅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한다는 거죠. 확신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건설공사 현장에서 판 것도 아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 땅굴의 소재는 맨 처음에 그 실마리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신고를 해준 거다. 주민들이 그 강력한 폭음 소리를 가장 많이 제보를 해줬습니다. 거기서. 네네. 자, 그러면 이 땅굴이 자연 땅굴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굴이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또 하나 더 북한에서 팠다라고 하는 근거를 네네.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자, 저 굴 현장에 들어가 보면 물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려요. 네. 그리고 북쪽에 땅굴 라운딩이 한 4m 정도 열렸고 네. 남쪽에 한 1m 정도 지금 우리가 네. 작업 중에 있는데 예. 또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가 이게 발파석이에요. 아하. 지역 주민들이 폭음수를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 이 발파석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네. 국가가 인정하는 네. 연구소, 그러니까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네.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예. 분석했을 때 하약발과 관계된 발파석이다. 아. 이게 지금 여기 우리가 이 분석 결과를 지금 받았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네. 자, 이 돌을 잠깐만 여기서 네. 봅시다. 이 돌을 거기서 갱도에서 가지고 나온 돌인데 네네. 이게 발파석이다. 네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지금 이 검은색. 네네. 검게 이렇게 타들어가 있는데 네네. 이게요. 네네. 그름으로 이렇게 네네. 돼 있는데 이게 화학 약품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실 발파할 때 생긴 그런 어떤 흔적이라고 예, 연구소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네. 분석의뢰체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하고 한국나노기술원에서 동시에 지금 네, 했습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네네. 그럼 여기는 전부 화학 물질이 지금 여기 그 망간이 가장 많이 나왔고 네. 망간과 규소가 이게 화학 성분이다 이거죠. 그 하약 성분이다 이거죠. 네. 하약 자. 성분의 그 원소가 그게 망간과 규소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네네.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한 가지 이건 자연석이 아니고 자연 땅굴이 아니라고 하는 건 확신이 됐고. 네네. 자, 인공석이고 지금 인공적으로 땅굴을 파는 과정 속에서 지금 화학약품까지 이렇게 지금 네네. 사실 사용을 해서 이런 네네. 돌들이 지금 흔적이 다 나온 것이 이제 네네. 과학적 증거로 밝혀졌는데. 또 한 가지 더요. 자, 거기서 이제 잠깐만요. 네네. 그러기 전에. 네. 그러면 이것이 네. 주체가, 이 땅굴을 파는 주체가. 네네. 어떻게 북한이 하는 소행이다라고 우리가 이 판단을 나름대로 접근을 네네. 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자, 이 땅굴이 네. 우리가 그 동두천에서 들어왔어요. 예. 동두천에 들어와서 작년에 2013년 네. 국회 국방위에 네. 육군본부가 예. 우리가 그 경기도 구리 그리고 연천 쪽에 중요한 땅굴을 찾아서 확인하고 있다. 네. 그때 제가 10월 14일인가 여기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굴 라인이 구리 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예. 국방부가 사실상 구리 땅굴 작업을 2개월 채 못 하다가 네. 그만두었습니다. 실패를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라인을 쫓아서 그 지역 주민들 제보를 받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땅굴을 굴착했고 네. 또한 중요한 것은 지금 심도 36m의 물에 차 있는 네. 연천 9mm 땅굴하고 이 네. 노선하고 거의 같은 노선입니다. 네. 예. 아, 그 노선까지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증명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오징과 또 3인치 시추 작업과 또한 전기 비정 물리 탐사와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직적으로 하면 그 땅굴 지도를 충분히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 현재 저 안에 들어가서 저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김진철 목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게 뭡니까? 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땅굴 속에서 지금 저 이렇게 긴 이 새꼬시로 네.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저거는 이제 북쪽 방향이에요. 네. 땅굴 라운딩의 남쪽과 북쪽이 있는데 북쪽 방향에 얘들이 네. 발견이 되면 대매우기를 하죠. 네. 대매우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쇠꼬기를 갖고 건드려도 흙채로 파이는 거예요. 아, 그럼 원래 그 지하에 저 흙은 저렇게 안 파이죠. 쉽게 이렇게 파이는 흙이 아니죠. 인조로 뭘 이렇게 자연스럽게 덮어놨기 때문에 지금 한번 파여진 흙을 갖다가 이렇게 메꿔서 덮어놨기 때문에 저렇게 쉽게 이렇게 파여진 것으로 추측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파여지는 거예요. 아, 실제로? 실제로. 네. 네.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인위적으로 대매우기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홈이나 쇠꼬지를 갖고 하면 저게 파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 지금 20m 내려가서 22m. 22m까지 내려가서 네네. 북쪽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뚫고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뚫린 구멍들을 지금 저렇게 막은 부분입니까? 이제 저 그 부분이? 대매우기 네. 일명 역대책을 했다는 거죠, 북한이. 아하.
만약 땅굴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뻥 뚫린 땅굴을 두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 그 공간을 대메우기 일명 역대책을 하는데 이 편석이나 저러한 지역의 마사의 재질을 가지고 공간을 대메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언제쯤 왜 어떤 식으로 저걸 대매였다고 추정을 하십니까? 왜냐면 이제 우리 민간 탐사자가 땅굴 이제 나온 등을 찾아서 위에서 공격해서 내려오니까 네. 그 공간을 놔두면 눈에 확 띄기 때문에 네. 그 공간을 이제 그 은폐하기 위해서 예. 역대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간을 대매우기를 하는 거죠. 자, 한성수 장군님. 저 지금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김진철 목사님과 함께 네. 저 지역의 다우징 탐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정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6개 가닥이 저 현장을 지납니다. 네. 그리고 남쪽 약 300m에 있는 네. LH공사에서 관리하는 상가 부지로 저것이 들어갑니다. 아하. 그래서 상가 부지에서 또 지질 탐사를 했었습니다. 네. 지질 탐사 자료를 제가 제공을 했는데 그 지질 탐사 자료를 보시면은 그 밑에 거대한 땅굴망이 지나고 있다는 것을 예.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성분 규산소다란입니다. 이게 예. 규산소다란. 이건 이게 정말 검사 결과예요. 이게. 이건 정말 이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이 흙은요, 이 마치 우리가 진흙도 많이 만져보고 그랬는데요, 마치 풀이, 강한 풀이 이렇게 안에 섞여가지고 흙이 사람 이 엄지와 검지도 이렇게 쉽게 띄지 못하도록 이렇게 달라붙게 이렇게 만드는 접착성이 아주 강합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 땅굴에서 자기네들이 팠던 그 땅굴을 메우기 위해서 다시 대메우면서 그 메우던 그 집안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돌 같은 걸 그리죠. 이렇게 밑에 쌓으면서 네네, 그걸 전부 이렇게 접착제로 시멘트 이렇게 집어넣듯이 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바르는 그 성분으로 이걸 사용했다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한 증거가 거기서 네. 이제 이 땅굴은 지하수와의 전쟁인데요. 네. 거기서 흘러오는 물이 저기 이제 녹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요것도 이번에 이제 검사 결과에 예. 동일한 성분으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 산화실리콘에서 흘러나온 물이다. 네, 이게. 물이죠. 네. 네. 그 이제 지하수가 흘러오니까 여기다 이게 녹아서 물이 용해가 되잖아요. 예, 그렇죠. 용해된 물입니다, 이게. 아, 그래서 이 물도 밑에 지금 한번 보세요, 밑에. 일부러 거기서 떠가지고 온 겁니까? 네, 그 밑에가 바로 그 성분이에요. 그 밑에 네. 새까만 거. 지하수는 아주 맑은 물이어야 네. 되는데 네. 이런 혼탁한 물은 저것들이 용해가 되니까 네. 거기에서는 이 물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물의 성분과 지금 여기 산화실리콘 성분이 동일한 똑같은 성분이라고 하는 것을 네, 또 네. 과학자들이 이걸 증명을 한 겁니까? 네, 이번에 연구소에서 분석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진흥원하고 한국나노기술연구에서. 그러면 이게 소위 지금 이 규소소다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성분이 가장 많답니다. 이게 금속용 아니겠어요? 예, 이제 그게 가장 많은데 이것이 이제 화학 성분에 의해서 네. 접착 성분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아, 네, 이게. 네. 네. 자, 금속용어 규소소다. 네. 이 가스형법에 의해서 있어서 주물사 점결체로 쓰이는 재료로서 Na2SiO2 뭐 화학물질이네요. 네, 화학물질이죠. 아무튼요. 예, 그렇죠. 봐가지고 예, 흙을 여기 이제 분석 흙과 결과. 돌을 이렇게 네, 네. 접착시키는 외장 접착제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네,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네, 네. 이건 뭡니까? 아, 그 이제 수질 검사 결과죠. 앞에 보십시오. 앞에. 네. 네. 이번에 거기서 나온 이제 검사 결과죠. 수질 분석 결과가 예. 지금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의해서 네,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나온 네, 그러죠. 데이터군요. 네. 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은 네네. 이것을 왜 북한이 했다. 네네. 북한이 판 것이다. 네네. 이런 어떤 그 의혹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이제 조금 후에 이제 공개될 그 저희들이 2014년 5월 2일 날 네. 그 땅굴 징후 작업에 우리가 마지막 들어갈 때 절개 작업하기 전에 네. 반드시 녹취가 돼야 돼요. 네. 그 녹취에 보면 그 북한 여자 목소리가 나오는데 제가 네. 탈북자 단체에 의뢰해 보니까 평안남도의 사투리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땅굴이 발견이 되면 대멸기를 할 때에 네. 이제 그 북한의 이거 영상을 보면 작업 현장에 노래도 불러주고 또 사내 방송도 하는데 네. 이거는 전형적인 사내 방송의 톤의 목소리로 여자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얘들이 땅굴 현장에 땅굴이 발견이 됐을 때 이 역대책 대멸기 하기 위해서 많은 인부들이 동원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그 목소리를 우리가 위해서 네. 녹취를 하고 확신을 갖고 5월 19일부터 우리가 절개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장군님. 지금 저쪽에서 그러면은 저걸 메워놓고 저쪽으로 파들어가면은 또 북쪽으로 들어가는 땅굴이 있다는 겁니까? 뻗쳐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저기까지 지하 20m까지 파고 6갈래로 이렇게 이 가닥이
그 땅굴이 뻗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북쪽에서 남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예. 그러면 저렇게 메꿔놓고 그냥 다시 그 땅굴로 북쪽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본갱도가 밑으로 지나는데 네. 이 위에 구조를 2중, 3중으로 갔습니다. 네. 그럼 그 바로 위에서 요걸 판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아까 김진철 목사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땅굴에서 발견된 이 편석이 다른 그 여러 땅굴 의심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네, 요게 네. 그 이 편석이. 화약 흔히 있는 요것을 네. 제가 3월 달에 김진철 목사님하고 네. 가산 디지털 단지에 23층 빌딩이 있습니다. 네. 지상 20층, 지하 3층. 그 CNN 예, 방송에 바로 직접 그겁니다. 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 현장 가셨었던 예, 그 부분이요. 거기에서도 끄집어 올리니까 네. 저런 화약 흔히 있는 폭파석이 나온 겁니다. 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가 국방부에다가 증거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가산동에서 이 탐사를 했을 때 발견했었던 이 편석과 예. 지금 이 경기도 양주에서 양주에서 지금 가지고 온 이 편석과 동일한 그 화학 물질이 네네. 돌에 묻어 있었다. 네네. 그래서 동일한 화학 물질임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신 겁니까? 예. 그쪽의 것은 과학적으로 의뢰를 안 했었고. 네. 그런데 이제 그 모양, 예. 까맣게 탄 흔적은 동일했다는 거죠. 아, 그 가산동 디지털 단지에서도 이렇게 나왔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네. 의뢰를 해갖고 네. 답을 얻었고. 자,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요. 네네. 그 강원도 철원에서 우리가 1, 2호 땅굴들 강원도 철원에서 발견된 땅굴들이 네, 이 있지 않습니까? 땅굴이죠. 네네. 이 땅굴. 네네. 그다음에 그 관광객들도 왔다 갔다 하는 그죠. 땅굴. 네네. 거기서 발견된 땅굴에서 발견된 돌은 이렇게 산화 물질이 이렇게 돌에 묻어 있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아, 그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예. 지역 주민들이 폭음 소리와 네. 우리가 이제 본경도로 우리가 공격을 들어가면 네. 얘들이 이 본경들을 대매우기, 예. 역대치를 하기 위해서 폭발을 시켜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얘들이 예. 이게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땅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작업에 동참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밑에서 폭음 소리에 의해서 돌이 하역발이 받았다는 거죠. 네, 혹시 말씀하시죠. 저기 이제 또 서울대학교 윤종열 박사팀이 네. 답을 내줬습니다. 김민철 예. 목사님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네. 따라서 저것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나는 땅굴망이고 네. 그것이 지금 시초하고 있는 그 지점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어디나 다우징을 해보면 예. 연속적인 라인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게 북쪽, 남쪽 예, 쭉 연결되어 있는 쭉 것을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 지금 이렇게 보십니까? 그걸 이제 다우징을 해보면 네. 이쪽에도 6개, 이쪽에도 6개, 이쪽에 6개. 아, 이게 연결되어 있는 6개 망이 지나는데 그중 하나를 22m까지 공략했구나 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 탐사 작업을 하실 때 서울대학교 어떤 분이요? 윤종열 박사팀이 예. 그때가 아마 2월 달인 것 같았죠. 네. 2월 달에 이쪽에서 탐사 작업 하시는 팀 쪽에서 의뢰를 하신 겁니까? 이창근 씨가 같이 우리 일하시는 그분이 이제 의뢰를 해갖고 자,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이제 그러면 윤정근 교수님 팀들이 윤정열 교수님 팀들이 네네. 저 땅굴을 보고 네네. 어떤 판단을 과학적으로 하셨고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을 좀 듣고 싶네요. 예,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픽을 전문적으로 네. 윤정열 박사님들이 해줘요. 예. 저희들이 이제 돈을 주고 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지하 공간에 네. 우리 그 다우징 탐사나 시추 장비에서 나온 지질대하고 예. 동일한 동궁 현상이 그 전기 토모그래피에서 그게 잡혔습니다. 네.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절개 작업을 하고 있고 네. 그 상황에 물론 뭐 오차 범위가 있지만 그 오차 범위는 저희들이 최대한 뭐 5m 정도는 그 오차 범위를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라 네. 그 자체도 지금 그대로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네. 그 물리 탐사 결과들 그대로 나와져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윤 교수님 같은 그 팀들도 탐사 팀들도 저것은 지금 북쪽에서 판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의혹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아, 그쪽에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분석을 어떻게 했길래 왜냐하면 이제 저건 그- 북쪽에서 판 땅굴이다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갖고 네, 있는 저 겁니까? 지역이 그 마삼 지역이라 네. 자연 동굴 형태가 일어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자연 동궁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인위적인 동궁이 그 전기 토모그래피에서 이렇게 나타난 그 자체는 네. 이거는 분명히 인공적 손길이 네. 우리가 추정하는 예. 북한의 어떤 땅굴의 소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하 땅굴 안에서 며칠 동안 우리 김 목사님께서 지금 탐사 작업을 하신 겁니까? 제가 이제 저 굴 속에 제가 어제까지 75번을 제가 내려갔습니다. 75번을 내려가서 밤낮으로 내려가서 지금 탐사 작업을 하신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그 뭐 아침에 한 8시 반 이후에서 네. 오후 5시 전후로 네. 저 공간에서 혼자 작업을 하는 거 아니고 3명이 네. 서로 이제 번갈아서 예. 작업을 하는데 가장 많은 작업을 했던 분이 이제 이창근 단장, 네. 그리고 이제 김성식 본부장, 네. 그리고 이제 김진철 목사, 네. 이 3명이 저 작업을 지금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 과정 속에 이 탐사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 동굴 안에서 평안남도 여성의 목소리까지 지금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절개 작업 들어가기 전에. 가기 전에 네, 2014년 네. 5월 2일 오후 4시에 네. 저희들이 녹취를 하고 네. 확신을 갖고 이제 마지막 하는 것이 우리 절개 작업이에요. 네, 그 잠시 후에 저희들이 틀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열심히 파고 있는데요. 네네. 저게 뭡니까? 편석입니까? 네, 편석입니다. 그 대매운 저 돌과 흙은 무엇인가요? 왜 편석을 이용합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빈 공간을 대매기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편석들이 안 들어가면 예. 견고하게 이 굴 자체가 대매치질 않아요. 아,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우리가 이제 세면 작업을 할 때 세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근도 넣고 네. 자갈도 넣는 것처럼 예. 이 편석이 들어가야만이 이 대묘기 자는 자체가 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안 그러면 물이 이렇게 많이 흘러서 젖고 그러면 무너져 버리거나 무너지죠. 이렇게 뚝이 무너지듯이 네, 그렇습니다. 허물어져 버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움푹 패인다듯이 네, 그렇죠. 다든지. 네, 네. 저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느낌이? 저들이 되매우기를 하는 것은 아주 정교합니다. 네. 저것을 하여튼 발각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이 사명을 갖고서 네. 저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 편석이 저기서 떨어져 나오고 그다음에 산화 실리콘이나 이 접착제 네. 이런 성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예. 아 이게 인공적으로 했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북한 이 땅굴 발각되면 그 지역 흙이나 돌로 메웁니까? 예, 그러죠. 왜냐하면 그 지역의 재질로 메워야 예. 전문가가 아니면 그 공간을 네. 찾기가 힘들어요. 아하.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전술 전략이고 네. 또한 요것이 이제 그 우리가 산화실리콘, 네. 예, 접착 성분, 요것도 이제 여기서 분석했을 때 이게 공사장에서 돌과 돌 사이에 접착 성분으로 쓰여진다고 이게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그 들어간 것이 규산소다. 요겁니다. 이게 자, 잠깐만요. 네. 저기에 지금 그 김 목사님이 들고 네, 있는 네, 저 저기, 부분이 저 이게 성분입니다. 저게 지금 이 성분입니다. 이 성분입니까? 네네네. 네네. 저 산화실리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기서 네, 네, 이거 네, 저겁니다. 그럼 네. 이것은 저기서 지금 떠가지고 온 겁니까? 오늘 제가 작업장 가서 떠가지고 온 거예요. 방송을 일부러 위해서. 시사 탱크를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네. 자유 지키기 위해서 떠온 거예요. 뭐 특별한 냄새가 나는 건 아니네요. 손으로 한번 만져보면 네. 미끌미끌 할 것이고, 예. 잠깐만요. 네, 손으로 한번 만지면 이 모래석하고 이렇게 예, 예, 미끌미끌 하고요. 또 이 점질이 강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요? 네네. 네. 그런데 이거 마치 무슨 풀로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접착체처럼 네네. 세멘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네네. 이 손가락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접착이 되는데요. 네네. 이게 붙는데요. 네네. 달라붙는데요. 네네. 그러면은 이걸 마치 그 건물 이렇게 지을 때 시멘트처럼 네네. 건물 틈 사이를 메꾸고 또 위아래를 이렇게 덮고 메꾸는 데 있어서 네네. 이 접착제 역할로 이걸 외장 접착제 역할로 이걸 쓴 건가요? 네, 그렇죠. 여기 이제 그 결과에 보면은 시멘트 급결체나 접착제로 쓰이는 굴이 보이는데 그렇죠? 뒤편에 예. 저것도 결국은 화약을 넣고 폭발을 시켜서 전진을 하니까 그렇죠. 이게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제가 안 가봐서 네. 모르겠는데 예. 근데 저 모양을 보시면은 예. 저쪽에 이제 나가면서 아주 강한 안반이 나오면은 구멍을 뚫고 화약을 넣고 폭발을 시킵니다. 예. 그게 이제 밑에 산재에 있죠. 네. 그거는 뭐 안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저 땅굴에서 폭파시키고 그런 과정 속에서 폭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파편들이 이제 나오는데. 예. 그건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치우나요? 그걸 이제 버럭이라고 해갖고 네. 버럭이 작년 10월 달에 이 자리에서 방영된 걸 보면은 네. 북한군에게 이 정신 교육을 하는 용으로 예. 쓰는 건데 계행차가 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뭐라고 하죠? 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가 컨베이어, 있어갖고 버럭을 거기다가 올리면 올리면은 그게 뒤로 그냥 가서 싹 계행차에다 실어갖고 뒤로 보내는 거죠. 마치 광산에서 우리가 그 석탄, 무연탄 이렇게 실어 그렇습니다. 나르듯이 예. 그런 컨베이어 벨트로 이렇게 운반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또 북한 그 탈북자들은
자기들이 머리에 이고 또 갖다 버렸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다방면으로 치우는 거죠. 네. 그 이 땅굴 의심 장소를 우리 군도 알고 있습니까? 뭐 공식적으로는 온 것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뭐 여러 차례 저희 작업하는 것을 보고 간 걸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견된 걸 알고 있습니까? 신고했습니까? 일단 우리가 관계 기관에 그 관련 부대 쪽에는 일단은 공식적으로 신고를 했지만 네. 그분들이 뭐 공식적인 그 어떤 인원을 끌고 네. 저희들에게 찾아온 것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왔다는 사실 기억하고요. 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네. 그 국방부의 땅굴 탐사는 네. 1990년 3월 3일 그 강원도 제4땅굴 양구 땅굴이 발견된 이후부터는 네. 절개 작업이 없어요. 아, 절개 작업을 왜 안 합니까? 왜냐하면 땅굴은 땅 밑에 있기 때문에 땅을 파야만이 땅굴이 나오는데 예. 지금 국방부는 그 땅굴 시스템이 그 위에서 그 시추 작업만 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사로만 분석을 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러한 땅굴이 지금 수도권 쪽에 들어와서 많은 주민들의 제보가 폭발하느냐. 예. 25년 동안 사실상 국방부가 땅굴을 절개하는 작업이 거의 제로 상태에서 안 했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지금 갑자기 지금 수도권을 그 이상으로 지금 땅굴의 지금 정우가 지금 막 곳곳에서 지금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방부가 작년에 이 구리 지역에서 장비를 투입해가지고요. 그 땅굴 지붕 포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20m, 22m까지 지금 내려가서 예. 이런 상황까지 지금 뭐 거의 뭐 우리가 보기에는 땅굴을 인위적으로 파서 지금 작업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확신해 보이는데 이런 상황 하에서도 국방부에 의뢰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의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가산 디지털 단지의 것은 제가 정리해서 4월 29일 날 네. 국방장관께도 그다음에 대통령께도 네. 다 보냈습니다. 제 책 뒤에 부록으로 그걸 했는데 예. 저러한 것들을 증거로 인정을 안 해주는 정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것이 나와도 땅굴이다라고 아직까지는 인정을 안 한다는 국방부에서 거죠? 인정을 안 하니까 지금은 땅굴이 없는 상태로 네. 양주에서도 이게 벌어져도 그거는 민간인들이 지들이 미쳐서 하는 짓이지 예. 땅굴은 없다. 이게 지금 국방부의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이 구리 지역은 55km 떨어진 곳이라서 이 그동안 남한 내에 4km 밖에는 땅굴이 없다는 국방부 입장을 상당히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장소가 아닌가요? 중요한 장소였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왜 실패했느냐? 네.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국방부 안에 땅굴과 관련된 기술자라는 인적 자원이 없어요. 현재 예. 전문 탐사팀들이 없다 이런 전문 말씀이시죠? 탐사팀이 있다 할지라도 네. 25년 동안 그 기술 개발이나 인적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 인적 자원이 우리 낭굴사 수준보다도 못한데 네. 어떻게 땅굴 찾을 수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 5살짜리에게 너 밥 해오라. 예. 그 5살짜리가 밥을 할 줄 압니까? 네. 지금 국방부의 사실상 그 땅굴 기술과 장비 자체는 네. 사실상 뭐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반까지 머물러 있는 수준. 네. 이게 작년에 그 국정감사에 그래서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자, 한 장군님. 지금 이 양주 땅굴 말고도 이 수도권 주요 전략 거점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땅굴의 의심 지역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특히 청와대로 향하는 최소 뭐 84개의 땅굴망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해오셨는데 예. 근거는 어떤 겁니까? 근거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다우징입니다. 예. 다우징을 하면은 땅굴 반응이 나타나는데 네. 제가 도보로 하루 종일 그 뒤에 북악산 일대를 다 뒤졌습니다. 네. 그리고 도로에 그 지나는 방향으로 균열이 나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또 올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다우징 탐사를 해본 사람들만이 알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이야 한두 개가 들어갔다면 몰라도 84개는 믿기지 않는다 이러는데 그렇죠. 그 양반들은 다우징 탐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양반들입니다. 네. 근데 저는 해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우징 탐사가 반응이 있는 곳에서 도로가 일정 방향으로 균열이 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경호실장이나 경호실 요원들이 예. 제가 얘기한 그곳에 가서 도로 균열을 한번 보시고 네. 그다음에 다우저를 불러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그러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기 비저항 검사 네. 이거 뭐 500만 원, 1000만 원 주면 합니다. 예. 그거 하면은 밑에 동공이 있다는 것이 답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자.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월남전 당시에도 땅굴망이 대통령궁까지 들어와 있었다는 이야기는 네. 저희들이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 다우징을 통해서 지금 땅굴을 탐사한다라고 하는 거. 다우징 저도 이제 아는데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기역자로 L자, 예. L자 아니겠습니까? 예. 내일로 예정된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경기도 양주 광사동에서 의문의 땅굴이 발견돼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땅굴이 북한의 남침용 땅굴인지 자연 땅굴인지 땅굴의 의혹과 실체를 땅굴 전문가 김진철 목사, 한성주 전 군수사령관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전격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충격적인 땅굴을 공개합니다. 최근 경기도 양주 광사동에서 남침 땅굴로 보이는 지점을 저희들이 찾았는데요. 무려 이 땅굴을 발견하는 데는 7개월간의 추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사자가 김진철 목사인데요. 오늘 이 땅굴을 언제 어떻게 발견하게 된 건지 저희들이 시사 탱크를 통해서 최초로 지금 공개합니다. 방송사상.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채널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 목사님. 맨 처음에 언제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지금 경기도 양주 강사동 이 지역은 2013년 12월 달에 네. 지역 주민들의 제보였습니다. 예. 그 제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또 동일한 제보가 있는지 없는지 탐문을 해서 실제로 그 현장에 네. 저희들이 이제 그 땅굴이 있느냐 없느냐 예. 공간을 이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우리 남굴사에 사는 것은 주민 제보를 받고 이 다오징 탐사를 하고 네. 다오징 탐사에서 공간 반응이 나오면 네. 이제 두 번째는 그 3인치 75mm 시추 작업을 네. 이제 지하 한 30m까지 작업을 해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면 네. 국방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50mm T4 작업을 네. 30m까지 해서 예.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남굴사가 사용하는 수중 도공기를 네. 거기에 넣습니다. 아하. 넣어서 이제 거기서 작업 소리나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소리를 녹취를 해야 돼요. 예. 그 녹취를 하게 되면 이게 땅굴이 징후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일반 국민들에게 우리가 좀 과학적인 방법, 네. 그러니까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픽이라고 네. 이거는 뭐 비용이 한 1,000여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네. 그 고비용을 들어서 네. 우리가 지상에서 전파를 쏘가지고 예. 우리가 그 또 물리 탐사를 하고 네. 거기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그 독일의 ESP5000이라는 네. 지하 25m 전후의 공간을 네. 찾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의 제보와 이게 땅굴이라고 정문하는까지 네. 단계가 최소한 5단계에서 네. 또 많으면 7단계를 거쳐서 네. 땅굴 작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도 양주 강사동은 네. 우리 남굴사에서 7단계를 거쳐서 네.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고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 4월 달부터 물리 탐사를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 5월 2일 날 예. 북한의 우리가 30m 전후에서 네. 평안남도 사투리 예. 여자의 목소리를 예. 생생하게 제가 직접 들으셨죠? 제가 듣고 직접 녹음을 했습니다. 하셨죠? 녹음을 했죠. 오늘 여기서 공개를 하실 거죠? 당연히 공개해야죠. 전부 그 땅굴에서 찍은 사진 전부 다 가지고 나오셨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5단계에 걸쳐서 최초로 땅굴 확인 작업을 해 들어갔었던, 그러나 저희들이 단정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하진 않지만은 만에 하나의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종 우리 국방부가 이걸 확인을 해주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까지는 이 마을 주민과 땅굴 탐사 전문가들이 이것을 찾아서 의병처럼 사실 발굴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국방부와 우리 정부의 최종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이것을 의혹의 대상으로 이 땅굴을 간주하고 대신 정부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판단 나름대로 분석하시면서 접근에 들어가 보시죠. 그럼 땅굴 확인 현장 작업 동영상을
방송사상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사탱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오후 이 땅굴에 들어갔다 오셨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저 땅굴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지상에서 그 밑바닥이 22m입니다. 그리고 네. 저 층은 마사암층이라 그래서 그 마사암이 물을 안 먹으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밑바닥은 22m고 22m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북한의 출구용 땅굴로 의심되는 땅굴을 우리가 지금 최초로 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자, 저기가 경기도 양주 광사동인데 자, 지상에서 지하로 22m까지 내려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22m까지 내려가서 22m에서 옆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22m에서 북쪽으로 약 45도 방향하고 네. 그런데 이제 22m에서 밑에 8m 전후 그러니까 지표상에서 30m 전후에 봉경도가 있어요. 봉땅굴이. 그 봉땅굴을 우리가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창근 단장, 김진철 목사, 이승식 본부장이 2개월 동안 작업을 하다가 이런 돌에 의해서 자, 잠깐만요. 이리 주십시오. 이게 편석입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편석이에요. 예, 저렇게 땅굴 탐사했었던 저 땅굴 갱도에서 지금 가지고 나온 그렇죠. 거기서 인위적으로 붙인 것을 제가 손으로 띄어서 가지고 온 거죠. 네, 자, 여기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